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 그 다음에 리피드에 대한 그 합성된 것을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메타볼릭 패스웨이들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어, 분자 구조는 이게 지금 코비드 19의 안티바이럴 드러그로 가능성 있는 후보 물질인데 일본에서 만든 왼쪽에 있는 게 아비간이라는 거 화합물이에요. 이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여기 플루오로 그룹이 공격을 받아서 이게 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니비션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선택적인 문제 그런 거에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클로로킨 화합물인데 요거는 여기 요 에로마틱 그룹이 되게 넓게 있는 키놀린 계열인데 요것도 역시 클로로 그룹이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거쳐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요게 DNA 인터클레이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베이스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RNA 베이스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에비간에 비해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 타겟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쪽에 들어갈 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DNA나 우리 정상세포에 있는 RNA에 들어갈 찬스도 있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몸속에서 어떻게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거쳐서 일어나는지 그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메타볼리즘은 크게 어, 방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프로틴, 카보하이드레이트, 팻을 최종 바꾸는 것은 이런 아세틸 코에일로 바꿔요. 그래서 리피드에서 나오는 페리 애시드는 짝수계의 카본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세틸 코에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프로틴이나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이게 중간체 여기 카본 3개 있는 키토 애시드인데 요 화합물을 파이루베이트라고 합니다. 파이루베이트를 거쳐서 나중에 한 카본이 카본 CO2가 빠지면서 아세틸 그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세틸 코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부분이 아세틸 그룹이 있는 다이오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R'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 코에를 우리가 나타낼 때 아세틸 메타볼릭 패스웨이 이렇게 분자 카보하이드레이트 큰 거에서 작은 아세틸로 바꾸는 거 이런 걸 브레이크 다운 하는 패스웨이를 캐테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커테볼릭 패스웨이를 거쳐서 이렇게 아세틸 코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줄여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부분을 우리는 코A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코A 펑셔널 그룹이 다이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아세틸 코에이의 가장 핵심적인 펑셔널 그룹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이게 아데닌인데 아데닌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보스가 보이죠. 파스페이트 2개 있고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리액티비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올만 좀 이렇게 강조해서 앞으로는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에서 최종 생성물이 나오는 것은 요런 아세틸 코에이고 아세틸 코에이가 우리 세포 속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사이토졸에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이트릭 애시드를 통해서 사이클을 쭉 돌면 NADH가 생성되면서 ATP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에너지 ATP 혹은 GTP 뭐 그런 걸 트라이포스페이트 에너지가 높은 물질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는 리덕션을 해서 NADH로 되고 다시 이렇게 악시데이티브 사이클라이저를 계속 돕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페리 애시드부터 어떻게 브레이크 다운 돼서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 애시드는 얘기를 했듯이 리피드가 브레이크 글리세롤에서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페리 애시드 세 분자로 나눠지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코에이하고 결합을 해서 다이오이스트가 만들어져요. 이 리피드 부분이 카본이 짝수계에 있는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이실코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세틸은 카본 두 개 있는 화합물을 말하고 있고 요걸 아세틸이라고 하고 여기가 길면은 에이실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에이실 요걸 그래서 이렇게 여기 코에이가 다이오이스트 결합을 해서 아세틸 코에이로 가는 게 에이실 그룹이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게 페리에시드가 코에이하고 결합해서 다이오이스트 됐는데 요게 두 개씩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죠. 최종 어떻게 잘라지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카보닐 이웃에 요게 되게 애시디간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요 H 플러스 빼고 요렇게 알파 베라라고 하는데 베라 위치에 프로톤이 요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 작용하는 코엔자임이 F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H-하고 H+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악시데이션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전이 나온다고 해서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FAD가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해서 FAD가 하이드로전을 가져가서 FADH가 되고 이렇게 이논이 만들어집니다. 이논. 여기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자리가 이논은 이렇게 마이클 타입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합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O가 들어가서 알파 베라 위치의 하이드록시 1, 2, 3번으로 하면은 3하이드록시 키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3하이드록시 에이실코에이가 만들어지고 여기 알코올을 악시데이션 하는 게 우리 몸속에서는 NAD 플러스예요. 여기 키톤을 알파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이노를 만드는 게 FAD가 하지만 여기 알코올을 악시데이션 하는 거 하이드로전을 빼내는 거 여기 NAD가 들어가서 여기 H 플러스하고 요렇게 가서 H-를 NAD가 싹 가져가요. 그래서 NADH가 되면서 H 플러스는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또 하이드로전 빠져나오니까 이런 엔자임을 하이드록시 에이실코에이 3하이드록시 키톤에서 수소가 나오는가 하이드록시 에이실코에이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합니다. 그 엔자임에 의해서 하여튼 NAD 플러스를 쓰면 알코올이 키톤으로 바뀐다는 거죠. H 플러스와 H 마이너스 나와서 그래서 요게 1, 2, 3 위치에 키토 그룹인 에이실코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라 키토 다이오이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끊어집니다. 요 위치가 잘 끊어져요. 그거 끊는 방법은 다른 다이얼 코에이가 들어가서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이스트보다는 여기 키톤이 반응성이 크니까 키토 그룹에 들어가서 요게 열리고 다시 닫히면서 요게 떨어집니다. 요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이놀레이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놀레이트로 O- 갔다가 C- 가는데 거기에 물이 붙으면 여기 H 플러스가 붙으면 여기 공격했던 요 고해에 다이올에 프로톤이 붙으면 요게 끊어지는 거죠. 최종. 그래서 요게 끊어져서 카본 두 개 있는 아세틸 고해하고 여기 또 다른 페리에시드는 카본 두 개가 모자라는 또 다이오이스트를 거치죠. 그래서 FAD에서 알파베라 unsaturated 키토이스트를 만들고 물 들어가고 물이 NAD 플러스에 의해서 악시데이션 돼서 키토 이스트가 되고 또 코에이가 들어가서 다시 끊고 그래서 두 개씩 끊어져서 아세틸 코에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페리 애시드가 짝수계를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히 쓰기 위해서 짝수계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페리 애시드를 잘게 자르면 코에이가 짝수계로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쪼개서 아세틸 코에이로 가는 과정. 그 중간째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끊는 것을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이고 글루코스죠. 카본 6개 있는 화합물인데 이걸 쪼개면은 요렇게 카본 1, 2, 3번이죠. 여기 1번, 2번, 3번. 3번과 4번 사이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카본 3개가 나눠져서 3개짜리에 나눠져서 카본 3개인 요런 파이루베이트 두 분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물론 들어가는 거는 이게 악시데이션 스텝을 갖추니까 NAD 플러스 들어가고 에너지가 필요해서 ADP가 들어가서 포스페이트하고 결합해서 ATP가 또 생성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루베이트는 나중에 특별한 엔자임에 의해서 이렇게 ACylCoA로 바뀌어요. 그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자임 뭔지까지도. 자, 그래서 글루코스가 여기 ATP를 넣으면 ATP가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ADP가 나오면서 파스페이트 하나를 여기 알코올 그룹에 줘요. 스테릭 힌드런스가 가장 적은 아래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의 파스포릴레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카본 1번, 2번에 있는 하이드로전이 이렇게 도토모라이제이션을 갖춰서 요게 이놀로 가요. 이놀이 되고 이놀 여기 이중결합 OH 그 다음에 여기 2번의 OH가 키토로 가면서 요 프로톤이 1번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하면 요렇게 가면은 여기 C-에 프로톤이 붙어서 요렇게 키토 알코올이 되죠. 여기 프락토스예요. 프락토스 6 프라임 포스포릴 그룹이 있는 프락토스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또 ATP가 들어가서 여기 파스포릴레이션을 할 수 있죠. 1번 카본에. 그래서 파스포릴레이션. 그래서 다이포스포릴레이티드 프락토스가 만들어지고 요게 됐을 때 이제 요 3번, 4번 카본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냐 그러면은 여기 4번의 알코올에 프로톤이 들어가면서 CO 더블 본드를 대면 요 CC 본드가 싱글 본드인데 요게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거는 C-가 되는데 그게 이웃에 카보닐이 있으니까 이놀레이트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카보닐이 있기 때문에 여기 3번, 4번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놀레이트 갔다가 O-가 다시 카본일로 가고 여기 C-에 프로톤이 붙어요. 이 프로톤이 이쪽으로 최종으로 붙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거는 가운데 카본일이 있고 포스포릴레이션 돼 있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끝부분이 카본일이 있는 이런 알데하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놀라이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놀라이저 이렇게 가면 요 프로톤이
도토모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되면 여기 이중결합에 있는 OH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CO 더블 본드 되면서 이중결합이 끊어진 마이너스 프로톤이 가면 요거 아래쪽 화합물이 돼 왔다 갔다 하는 이퀄리브리움 같은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두 분자가 나오네요. 글루코스가 끊어지면 두 분자의 카본 3개짜리가 나오고, 그래서 요 알데하이드는 요런 악시던트 NAD 플러스하고 포스페이트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엔자임 다이올 펑셔널 그룹이 있는 엔자임 하에서 반응을 하면 여기 끝부분이 애시드로 바뀝니다. 애시드가 되고 끝부분에 포스포릴 그룹이 붙어있는 요런 화합물이 돼요. 요 미케니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엔자임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 알데하이드를 애시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악시데이션 NAD 플러스에서 NAD 플러스는 알코올을 키톤으로 바꾸는 그런 코엔자임이었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여기 엔자임의 다이올이 뉴클레오필리스트가 큰데 그게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요 O-에 요 엔자임의 프로톤이 붙어서 이렇게 다이오 아스탈이 생깁니다. 헤마이 다이오 아스탈. 그 다음에 NAD 플러스가 요 알코올을 악시데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AD 플러스가 요렇게 하면 NAD 플러스에서 H-가 NAD 플러스로 쏙 들어가서 NADH가 되고, 여기 프로톤은 물속에서 덜렁덜렁 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중결합이 된 이런 다이오이스트가 돼요. 다이오이스트는 최종 파스페이트 은하이온이 있기 때문에 파스페이트 은하이온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파스페이트 은하이온 물속에서 요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이게 요렇게 들어가서 카본이 열리고 닫히면 최종 엔자임은 다시 되돌리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요런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카복실레이트가 생기죠. 그런데 요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요 화합물은 되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요 구조가 요런 구조인데 쭉 그리시면 여기 PO3죠. 이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알데하이드 카보닐에 다이올 대신에 포스페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요게 되게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ADP를 넣으면 ATP로 되는 화합물입니다. 요게 언뜻 보면 악시전 주위로 카본일 있고 PO 더블 본드 엔하이드라이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반응성이 되게 좋습니다. 포스포 엔하이드라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DP의 끝에 다이 포스페이트 은하연이 공격을 해서 이렇게 열리고 다시 닫히면 이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트라이포스페이트 ATP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이게 엔하이드라이트 타입이다. 그래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알데하이드 끝에 알데하이드는 NAD 플러스와 다이올 펑셔널 그룹이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애시드로 바뀐다. 그런 거죠. 메커니즘을 다시 잘 기억을 하세요.
다이올, 엔자임의 다이올이 공격을 해서 알코올로 만들면 NAD가 그걸 옥시데이션해서 포스포언하이드라이드를 만들고 이거는 ATP를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리액티브해서 ADP하고 반응을 해서 ATP를 만들고 나오는 게 이런 애시드다. 그러니까 NAD 플러스에 의해서 알데하이드가 옥시데이션 돼서 카복실레이트로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AD 플러스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요 카본 3개 있는 애시드가 여기 포스포릴 그룹이 끝에 왼쪽에 있다가 중간으로 이렇게 아이조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게 이온 CV 메커니즘으로 물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놀로 왔다 갔다 쉽게 하니까 가베나이온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논 타입의 이런 화합물이 되는데 이것도 되게 반응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요 화합물이 요게 되게 PO 더블 본드의 옥시전 싱글 본드인데 요게 이놀레이트에 포스포릴 그룹이 붙어 있는 거죠. 이놀레이트는 잘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ATP를 넣으면 포스포릴 은하연이 쭉 공격을 해서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카본 3개 있는 키토 애시드가 나옵니다. 이게 파이루베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카본 3개 있는 알데하이드 한 분자당 ATP가 하나,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AD 플러스는 옥시데이션 알데하이드를 옥시데이션 하기 때문에 NADH를 한 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2개가 있기 때문에 4분자의 ATP와 2분자의 NAD 플러스가 소비돼서 NADH 2분자 만들어내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글라이콜리시다. 글루코스가 절반 딱 쪼개지는 거 파이루베이트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요 스텝이 알데하이드에 NAD 플러스를 넣으면 옥시데이션 돼서 카복실레이트로 된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이조몰라이제이션 거쳐서 디하이드레이션 거치고 그 여기 포스포릴 그룹이 리액티브 하니까 ADP가 들어가서 여기 키토로 되면서 나오는 파이루베이트 그런 스텝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핵심 스텝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 스텝이에요.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글라이콜리시스에서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가 나왔습니다. 최종은 이게 아세틸코에일로 바뀌어야 TCA 사이클을 들어가 그 스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이루베이트 to 아세틸코에일 글라이콜리시스의 세컨드 스텝 보면은 파이루베이트는 이렇게 카본 3개 있는 건데 뉴클레오파일이 들어오면 요게 뉴클레오파일 특별한 코엔자임인데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2개 붙어 있는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TPP라고 합니다. 파이로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2개 붙어 있는 요게 다이아민이고 여기 끝에 포스페이트가 2개 이렇게 붙어 있죠. 요런 요 물질은 요게 다이아졸이라고 하는데 다이아졸이 그 카본이 네거티브 은하이온입니다. 이웃에 플러스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은하이온. 그래서 뉴클리필리티가 좋아요. 그게 뉴클리파일로 작용하는데 카복실레이트 카보닐보다는 키토 그룹에 공격을 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카복실레이트가 네거티브 뉴클리파일을 공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키토 그룹에 들어가서 이런 중간체를 만듭니다. 여기가 빵 들어가면은 O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 떨어진 프로톤 혹은 물에서 많이 있는 프로톤 돼서 알코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파이루베이트의 카복실레이트였던 부분이 쏙 떨어지면서 이렇게 뉴트럴로 갑니다. 이놀. 그 다음에 여기
리포에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다이설파이드로 되어 있는 사이클릭 컴파운드인데 요 물질에 의해서 몸속에 많이 있는데 요거에 도움을 받아서 요렇게 갑니다. 요게 다시 다이아졸리움으로 바뀌면서 C-가 빵 공격을 해서 요렇게 떼내요. 그래서 여기 다이아졸의 C-가 여기 공격해서 S 본드 CH2, CH2 뭐 이렇게 쭉 있는 거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여기 다이아졸 유린선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는 요게 좋기 때문에 요게 잘 떨어져서 여기 가베나연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굿 리빙 그룹이에요. 요게 굿 리빙 그룹이에요. 요렇게 떨어져서 요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나오면은 이쪽은 요렇게 들어가서 카본일로 된 고게 아스틸 코에이의 애널로그죠. 그래서 요게 리포에마이드가 붙어 있었는데 아스틸 코에이의 다이올 그룹이 쏙 치환을 하면 다이오이스트 로고 치환되면 아스틸 코에이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는 이런 파이루베이트가 있으면 카본 3개 있는 게 카본 3개 있는 거를 거기에 TPP라는 코엔자임을 넣으면 CO2가 빠지고 여기 아스틸코에이가 나중에 최종 들어가서 여기가 아스틸코에이 디카복실레이티브 다이올레이션 돼서 아스틸코에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카본 디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엔자임은 TPP예요. 알죠? TPP. 알데하이드를 카복실레이트로 바꾸는 것은 NAD 플러스였죠. 앞쪽에서 봤던 거. 그렇게 해서 키토 에시드가 만들어지면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CO2 하나 카본 디글레이션을 시키는 것은 TPP가 한다는 거죠. 요 메커니즘.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엔자임하고 메커니즘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글루코스가 6카본인데 글라이콜리스 퍼스트 스텝에 의해서 3개의 카본인 파이루베이트 2분자를 만들고 그 파이루베이트는 TPP에 의해서 디카복실레이티브 다이올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아스틸코에이 2분자로 나온다는 거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예, 꼭 기억.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아스틸코에이를 가지고 TCA 사이클을 돕니다.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다 하는데 발견한 사람이 크랩스죠. 크랩스 사이클을 돌아요. 크랩스 사이클을 돕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아스틸코에이가 크랩스 사이클, TCA 사이클을 돌면은 요렇게 FAD가 들어가면 FAD하고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악시데이션 시키는 거죠. 이거 뭐다 악시던트예요. 그래서 CO2가 만들어져요. 아세틸코에이 카본 2개가 CO2로 바뀐다는 거죠. CO2로 악시데이션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얻는 거는 뭐냐? 산화되면서 얻는 게 트라이포스페이트를 만드는 거죠. GDP를 쓰면 GTP가 나오고 ADP를 쓰면 ATP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하고 CO2를 만드는 과정, 공장이 된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시간에 대충은 알았을 텐데 여기 우리 바이오오게닉 케미스트리에서는 그게 실제로 어떤 반응, 유기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 그래서 TCA 사이클을 화합물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라이콜리시스, 페리에시드 메타볼리즘에서 나온 아세틸코에이 여기 있습니다.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 아스테이트라는 우리 몸속에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옥살로 아세테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 카본 두 개 있는 애시드를 옥살릭 애시드라고 해죠. 이 부분이 옥살로. 그 다음에 여기 CH2, CO2, 요건 아시릭 애시드 같죠. 그래서 요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요거는 요게 이놀레이트를 잘 만들어요. 요 프로톤이 떨려서 이놀레이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화이 잘 만들어요. 요게 요렇게 뉴클리오파일로 작용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카복실레이트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요 이놀레이트는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요런 중간체. 요 중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종은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물속에 있는 프로톤 받아서 혹은 여기에 떨어진 프로톤을 받아서 OH 되고 여기 아세틸 코에의 아세틸 그룹은 CH2 다이오이스트가 되죠. 다이오이스트는 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 되면은 애시드로 됩니다. 요런 드라이 애시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드라이 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트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요런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세틸 코에이 부분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게 디하이드레이션을 거칩니다. 요 앞쪽에 있는 프로톤하고 물이 떨려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이 요 앞쪽에서 쏙 들어가면 아이소모라이션 됩니다. 디하이드레이션, 리하이드레이션 거쳐서 OH가 가운데 있다가 여기 왼쪽으로 옮겨진 요걸 아이소모, 사이트레이트의 아이소모라고 해서 아이소사이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NAD 플러스를 넣으면 요게 빠져요. 요게 쏙 빠져요. 요게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NAD 플러스는 알코올을 악시데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H 플러스 빠지고 H 마이너스가 NAD에 들어가서 NADH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생긴 거는 요런 화합물이잖아요. 여기에 카보닐이 있고 알코올 악시데이션, 여기 CO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CO2가 있는 거죠. CO2 여기 CO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배웠던 물에서 반응하니까 프로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디카복실레이션 조건대는 알파 베라 키토 에시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속에서는 엔자임에 의해서 디카복실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 CO2가 없어집니다. 베라 키토 에시드는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열리고 닫히면서 이렇게 CC 본드가 끊어지는 반응이죠. 요게 이놀인데 여기 프로톤이 최종은 카보닐로 가면서 여기 프로톤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CO2가 빠진다는 거예요. 요 CO2가 없어서 생기는 게 이런 다이에시드입니다. 다이에시드인데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다이에시드를 글루타릭 애시드라고 해요. 그래서 알파 위치에 카보닐이 있다고 해서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라고 합니다. 글루타레이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만일에 이런 아이소사이트레이트를 그려놨으면 NAD 플러스를 쓰고 이런 리에이전트를 쓰면 NAD 플러스를 넣으면 뭐가 나오고 여기 중간체 여기 비워놓으면 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름을 모르더라도 구조는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키토 에시드입니다. 키토 에시드의 디카복실레이티브 다이오이스트 만드는 게 TPP라고 했죠. 글라이콜리시스에서 TPP,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하고 NAD 플러스 악시데이션 시키면 이렇게 CO2가 빠지면서 거기에 고해의 다이올이 들어가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 요걸 비워놓더라도 요 리에이전트만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여기에 그걸 넣습니다. 파스페이트를 넣으면 요 다이오이스트가 이렇게 파스페이트 그룹으로 치환이 되겠죠. 파스페이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P 더블 본드 요렇게 네거티브 아이언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엔하이드라이드가 비슷하죠. 포스포 엔하이드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CO2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리액티브해요. 그래서 GDP 이런 거 ATP를 넣으면 여기 끝에 있는 다이파스페이트 악시전 은하연이 슉 가서 악시전 은하연이 공격을 해서 이렇게 열리고 다시 닫히면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엔하이드라이드니까. 그래서 GDP를 쓰면 GTP가 나오고 ADP를 쓰면 ATP가 나오는 이런 핵심 에너지원을 만드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핵심이죠. 이게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는 카본이 4개 있는 다이애시드 5개 있는 건 글루타릭 애시드라고 했는데 4개 있는 세츄레이티드 다이애시드를 석시닉 애시드라고 합니다. 석시네이트가 나오고 이게 여기 이중결합을 만드는 악시데이션 FAD를 쓰면 된다고 했죠. 카본 1 이웃에 H 플러스 빼고 H 마이너스 하는 게 FAD죠. 그래서 여기 FAD를 제가 쓰면 여기를 비워놓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unsaturated diacid 카본 4개짜리를 퓨마레이트라고 합니다. 퓨마레이트 됐죠? 퓨마레이트. 여기에 물이 마이클 타입으로 오디션 할 수 있죠. 여기 물이 이렇게 삥 들어가면 마이클 타입으로 들어가서 하이드록시 다이애시드 이런 걸 말레이트라고 합니다. 말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요. 말레이트. 예, 알코올이니까 NAD 플러스를 넣으면 키토 그룹을 되죠. 그래서 카본 키토가 있는 다이애시드 이걸 옥살로 아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비워놓더라도 다 리에이전트를 쓰면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기화학에서 유기화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틴 끊어지면 아미노애시드로 바뀌죠. 아미노애시드 또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프로틴 먹으면은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게 결국 마이토콘드리아 TCA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는 역시 그 파이루베이트를 거쳐야 되죠. 파이루베이트를 만들어야 그게 TPP에서 아세틸코에로 바뀌고 그게 TCA 사이클을 돌겠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로 어떻게 만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미노애시드는 아민 펑셔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요걸 없애야 키토애시드가 돼요. 그래서 아민을 바꿔주는 게 여기 필리닥살 포스페이트 PLP라고 합니다. 바이타민 B12의 물질이에요. 필리닥살 포스페이트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데하이드, 피리딘의 알데하이드, 필리독살 포스페이트가 있는. 그런데 이 알데하이드 그룹이 아민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민 그룹이 여기에 쫙 반응을 해서 나오는 게 이런 이민이 됩니다. 요게 되게 분자가 안정합니다. 되게 유명한 반응이 여기에 수소결합으로 안정해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이민이 되는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펑셔널 그룹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OH가 없으면 전혀 물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OH가 있어서 하이드로전 반응을 안정하니까 이런 이민이 되고 이 이민은 쉽게 리어레인지먼트를 거칩니다.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엔자임에 의해서 프로토네이션 되면은 피리딘의 나이트로전이 플러스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전자를 당겨서 당기고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이게 이렇게 쑥 옵니다.
그 말은 요 프로톤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은 요 프로톤이 요 위치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면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리어레인지먼트를 거쳐서 이민 나이트로전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이민 포메이션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민이니까 이거는 이중결합이 요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불안정해요. 그래서 물이 쑥 들어가서 물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이민이 하이드롤리시스 됩니다. 여기가 키토 그룹이 되고 아민이 된다는 거죠. 아민. 그래서 요런 아민하고 키토 그룹이 나오죠. 요게 메틸이면 바이루베이트잖아요. 바이루빅 애시드의 바이루베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TPPA에서 아세틸 코일을 바뀌고 TCA 사이클을 돌면 되고, 요거는 요 아민은 다시 이 피리닥살로 가려고 하면 요 알데하이드로 가야 되잖아요. 요 아민을 가져가는 게 요런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아민을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 악시드를 만들고 요 아민은 트랜스포돼서 글루타믹 애시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글루타믹 애시드가 되게 많아요. 아미노 애시드의 메타볼리스 패스웨이 때문에 이런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믹 애시드로 바뀌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미노 애시드도 이렇게 파이루베이트 키토 애시드로 바뀔 수 있고, 요게 TPPA에서 아세틸 코에일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은 아세틸 코에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다 거쳐서 우리 몸속의 에너지원 GTP나 ATP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다 영양소에 따라서 다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텐데 그걸 잘 보시고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